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도 왔고 김민아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방송 전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네. 되게 좋은 걸로 느꼈는데요. 아니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아.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네. 그럼 얼른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경호차장 구속영장 3전 사기. 이번엔 네, 오늘 구속영장 심의가 열리고 있죠. 네, 오후 2시부터 이 서울고검에서 영장 심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이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의 이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이 경찰이 심의를 신청을 한 건데요. 김성훈 차장은 현재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이제 계엄 당시 동원됐던 사령관의 비아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두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검찰 외부의 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진 이 심의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문 편이긴 합니다. 2021년 이 기구가 설치된 이후로 총 15번의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한 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서만 이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8일에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간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경호처가 끼어들어서 공간 출입을 막았습니다. 인근에 윤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시 경찰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합의를 해서 압수물을 제출받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등장합니다. 김 차장이 박 처장을 패싱을 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처장을 크게 질책을 했고 당시 경찰들이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도 뛰어넘어서 국방부 장관의 공간 압수수색까지 막은 건데 이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관건은 비화폰입니다. 이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김 차장이 그동안은 경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검찰에는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통화 기록 일부까지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처에서 이런 기밀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김성훈 차장이 검찰에만 협조를 한 거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롱콤 KR님이 이제 미나 얼굴만 봐도 웃기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인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이 제 얼굴이 뭐 잘못됐습니까? 제 얼굴이? 웃음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제 얼굴이 네, 뭐 반갑다. 이렇게 뭐가 왜 그러지? 네. 지금 사실상 네 번째 경찰의 시도이거든요.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지금 좀 내달라라는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은 영장을 받아보자라고 경찰은 원래 영장 청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다가 낸 건데 구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낸 건데 검찰이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반려한 거잖아요. 계속 반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반려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검찰한테 다시 한번 심의해 주세요. 네.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검찰이 잘못했다고 검찰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게 검찰이 잘못했네라는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다. 네. 역대 사례가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예. 뭐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률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 많다라는 거는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시그널이라는 앱을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을 사용해서 윤석열이라는 분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군 통수권자의 안위만을 생각해라. 이런 대화를 막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결국
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막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막는데 네.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화폰 불출대장 뭐 이런 것도 경찰에는 안 내는데 검찰에는 또 갖다 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경찰 수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돼 있는 것이고, 검찰에 수사할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참고인 신분도 수사하다가 이상하면 피의자 전환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어떤 확신이 있길래 검찰에는 그걸 갖다 내고 경찰에는 안 갖다 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스스로 봐도 이거는 구속영장이 꼬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결론을 낼까? 네, 뭐 여전히 좀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인 상황이다. 뭐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 게 말이죠, 요즘에. 예. 결국 공수처로 가야지만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공수처의 경우에는 뭐 이 최근에 이제 공수처랑 검찰이 또 대립하고 있는 수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뭐 또 공수처가 이른바 이제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 답변을 할 때 이 뭔가 일부러 빼놓고 답변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막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던 거고, 공수처는 또 그게 아니고 이런 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검찰청에 고발된 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끼리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뭐 공수처가 잘 했으면 좋겠지만, 공수처가 잘해서 검찰을 또 잘 수사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이제 그 검찰을 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또 잘 돼가지고 쭉 뭐가 풀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풀어야 될 문제, 수사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란에 관한 특검 뭐 이런 것이 아니면 과연 이게 수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2부에 김용민 의원이 나오니까요. 민주당 전략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독일 공영방송 나온 한국 구구. 네, 독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다큐를 보냈다고요. 네,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이제 한국의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등의 구구 세력의 편향된 주장을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코리아, 이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30분짜리 다큐인데요. 한국 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북한의 영향력을 서로 행사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것처럼 좀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선거 개입설이라든가 또 뭐 계엄령은 합법이다, 이런 식의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해서 16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단체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렸던 위르겐 헨즈페터 기자가 ARD 특파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했던 언론사가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큐멘터리가 국내 극우 진영에 의해서 이 세계가 윤 대통령 편에 있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을 달고 유통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문제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진짜 뉴스 발굴단이 낸 이제 성명을 보면요, 다큐멘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 반미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 및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호평하는, 그리고 극우적 시각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해당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평을 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름이 이제 진짜 뉴스 발굴단인데 지금 잘못 읽었잖아요. 근데 잘못 읽었습니다. 이제 네. 그게 맞는 이름입니다. 네, 맞는 사실은 이름. 가짜뉴스 발굴단이다. 어디서 자꾸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것들만 자꾸 발굴을 해오셔요. 지난번에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중국 언론을 만나서 뭐 뭘 이제 비밀을 넘겨준 것처럼 뭐 그 얘기 한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잘 발굴해 온다. 네, 대단합니다. 네.
공당에서 특히나 아직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걸 어떻게 좀 정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데 오히려 이런 지적을 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위를 간다거나 소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아직 정신을 안 차리고 이러세요.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뭐 지금 독일의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 거를 방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공영방송이 뭐 이거를 뭐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 보여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누구 보라고 만든 다큐멘터리입니까? 누구를 향한 건가요? 독일 사람 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독일 사람 보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한 거 아닙니까? 뭐 한국어로 나옵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독일 말로 나오겠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독일 말로 나오잖아요. 예. 독일 사람들 보라고 만든 거죠. 예. 잘못된 내용.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 독일이 지금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그 대립 구도에다가 끼워 넣어서 자기들의 좋은 방식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제 해석입니다. 자기들의 좋은 방식으로 이제 아전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 지금 여러모로 독일도 독일 외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랑 예. 중국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총선을 치른 결과 기민기사 연합이 승리를 해가지고 정권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가 쟁점이에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있고 러시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제 가스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가스관을 미국의 제재로 잠궈버려 가지고 독일이 가스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놓고 메르켈이 정권을 잃고 3인당이 가져갔다가 3인당도 답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잃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독일 정치까지 꿰고 있는 김민아. 꿰는 게 아니고 신문에 써 있으니까. 그래도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비밀리에 막 부정선거 이런 걸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갔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상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독일 정치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뭘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독일 정치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치 세력이 물론 그건 난민 문제가 컸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 세력이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그 방송된 걸 갖다가 갖고 와서 아전인수로 또 거봐라. 윤석열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먹히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아전인수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웃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독일도 정신을 차리고 네, 한국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네. 지난주부터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김민아 평론가가 여러 차례 해주고 계십니다. 빨리 좀 그런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말을 쏟아내고 있죠. 네, 정치 행보를 시작한 한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친한계 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것 같냐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와 검찰이 좀 짜고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 이런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비토 정서가 큰 보수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청년들을 만난 한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도 이 대표의 발언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통합 행보는 쇼였냐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이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었다. 스스로가 만들었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우려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센 발언들이 많다 보니까 김영하 기자가 당황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좀 네. 연출되고 있다. X 됐다라는 네, 표현으로 썼어야 되는데 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이니까요. 한 전 대표 지금 김영하 기자 이렇게까지 당황시키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오늘-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너무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어가지고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 있다가 네. 지금. 예, 뭐가 됐다라고 네, 하는 네, 이야기를 네. 세게 이야기했는데요. 평소 그런 말을 안 써요? 방송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아,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 네. 뭐 욕도 막 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그냥 욕 버전으로 안 여기 앞에 됩니다. 예, 비속어 저희 사용 안 됩니다. 돼요라고 써 있지만은 예, 예. 네, 그거는 뭐 네. 저희 제작진이 그럼 일일이 잘라내야 돼가지고 네, 고생을 네.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서 이상한 말 써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벌써 이래가지고. 그 1년 전 이야기이긴 해요. 네. 모 평론가님이 여기서 막 쓰면 안 되는 말 써가지고 네,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게. 네. 뉴스에 나오고 막. 네. 벌써 1년 네, 전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지매 당하고 막 그랬어요. 네. 아니 없는 말 가짜뉴스 발굴단. 아니 그분이 어. 그 말씀분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공격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송 정권의 탄압을 그 사례까지 포함해가지고 정권의 탄압을 받았잖아요. 막 저희는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얼른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네. 오늘 유일하게 계속 같이 하시는 말씀은 정신 차려라. 네, 정신을 차려라. 계엄이 장난입니까? 음. 계엄을 본인이 제가 볼 때 18명을 끌고 들어갔고 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하게 만든 건 좋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겸허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했었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누가 봐도 이런 잔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이거를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한동훈이 요 계엄 두 글자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써먹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계엄 선포할 녀석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계엄 선포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사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사람, 계엄을 선포할 사람, 계엄 선포 안 할 사람. 계엄이 장난이냐고요 지금. 계엄 그게 그렇게 장난처럼 지금 할 얘기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막 계엄 딱지를 막 붙이지 마라. 이거 황당한 얘기가 된다 이러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얘기 있잖아요. 이재명 네네. 대표 어제 매불쇼에서 한 발언이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비명계들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막 면전에서 막 들이받았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사람 응원할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를 또 잘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미지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명계가 머쓱해졌잖아요. 비명계가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 보도 보면 우리를 들러리 세우나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뭐 그 길로 간 것이고 본인들이 그 길로 간 것이고 왜요? 받아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을 영리하게 이용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드로 가야죠. 그 모드로 갔으면 된 거죠. 근데 그 모드로 가놓고서는 물론 그 매빌쇼에서 한 얘기에 뭐 전체 맥락은 뭐 다른 맥락으로 결국은 갔겠지만은 중간에 괜히 무슨 뭐 그 당시에 그 표결할 때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그렇죠. 검찰과 짜고 뭐 그랬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앞에 그 뒤끝이 남은 것처럼 돼가지고 앞에 이 행보가 빛이 바라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적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행보가 앞뒤가 안 맞는 행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마추어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네, 오늘 정신 차리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1년 반 만에 보직받은 박정훈 대령. 네, 최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소식이죠. 네, 해임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요. 앞서 2023년 8월에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이 해임되었죠.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요. 해병대 사령부가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인사 근무차장으로 발령 소식을
계획을 알리면서 박대령의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 기강의 확립과 또 사건 사고 예방 활동, 병영 문화 정착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지는 못했고 인사근무차장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편성된 직위라고 하는데 박대령과 소통을 했다라고 이제 해병대 공보과장이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첫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10분인데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역시 1년 8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서야 직무복귀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직무복귀를 하는 상황인데 목이 메나 봐요. 박정훈 대령 솔직히 이야기하면 언제나 목이 메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단장은 못 됐거든요. 이 소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 어쨌든 간에 그 보직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보직이 없이 출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보직을 준 건 다행인데 지금 인사근무 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직은 지금 없는 걸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지금 네. 기사에는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억지로 만들어준 건데 인사근무 차장이잖아요. 그 차장이라는 거는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애매한 보직이다. 그렇죠. 인사근무 단장이든지 처장이든지 뭐 예. 하여튼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대령일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아마 그 위에 대령은 뭐 여러 가지 따지면 뭐 후배거나 그렇겠죠. 아마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후배 밑에 차장 보직을 일단 준 것이 아닌가 지금 조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박정훈 대령이 완전하게 이제 이 복귀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야 이제 그거를 시켜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원래는 이것조차도 안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도 갈 길은 멀구나. 그리고 특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수사를 해야 될 뭐 막 조명 깜빡이네 수사를 해서 알아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특히 왜 거기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왜 나왔느냐 이 문제 최근에 뭐 이 김건희 씨 문제와 연관돼서 또 이름이 거론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도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 사면 변경에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3월 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용민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다.